야로폼은 블렌딩 오일이에요. 야로라는 서양 그 다녀생 국화과 꽃과 석류씨 압착 오일을 블렌딩한 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로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있고 석류씨 오일 그 냉각해서 압착한 오일은 비휘발성이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야로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는 야로펌이나 석류씨나 항산화 효과는 비슷한데 성질은 다르대요. 그치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항산화를 향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로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불가리고요. 다년생 국화과 꽃이고요. 근데 이 야로폴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유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나 뭐 이제 켈로이드 같은 성분, 그런 조직들이 두꺼워진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명 중에 그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전쟁 중에 상처 회복에 도움이 돼서 많이들 그 풀을 써서 알려졌다고 해서 학명이 아킬레스 밀레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레폼이 그 꽃을 보면은 조그만 꽃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잎이 수많은 거를 그거를 밀레폼이라고 하고, 아킬레스는 이제 그 전쟁 때 전쟁 영웅 이름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학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석류씨는 석류씨가 그 최대 원산지가 터키래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거를 압착을 해서 그게 케냐로 운반이 돼서 케냐에서 최고급의 그 냉압착 석류씨 오일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그게 이제 저희한테 소싱이 돼가지고 그 도테라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야로랑 같이 혼합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석류씨에서 가장 좋은 이점은 푸닉산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게 세포에 굉장한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푸닉산은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5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오메가5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세포에 깊은 보습력을 주고 항염과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티에이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 질감은 그 야로폼이 되게 질감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석류씨 오일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질감은 무겁지만 발랐을 때 그 발림성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일의 제 텍스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야로를 봤을 때 야로에 있는 성분 중에 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베타카이오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코파이바에도 있대요. 코파이바에도 있기 때문에 코파이바랑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긴장 이완, 상처 회복, 염증 제거, 면역, 그다음에 통증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만약에 코파이바가 없으면 야로폼으로도 충분히 이제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마줄렌이 가장 두드러진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카마줄렌이 강력한 항산화라는 게 그 야로폼을 보면 푸른 블루빛이 돌잖아요. 그게 카마줄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항산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블루베리가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면 아실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푸른빛이 돌고 있으니까 같이 짙은 푸른빛을 돌고 있는 이 카마줄렌이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냐면은 비타민 C나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로폼이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도움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저희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죠. 천연 보톡스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처 치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래치, 아토피나 이런 데에 발라도 엄청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늘 화장품을 바를 때 그 얼굴도 바르고 목도 바르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피부에 대한 이슈에서 요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야로폼이 도움을 준다는 거는 보습에서 가장 이제 크게 느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이걸 발랐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첨가하지 않아도 됐구나.'라는 거를 인제 새록새록 알게 된 부분이 상처 치유나 뭐 이제 스크래치,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에 인제 엄청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로폼은 콜라겐을 재생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안티 에이징에 좋다고 하는 거고, 콜라겐을 재생산시킨다는 거는 콜라겐이 저희 피부의 지지력을 높여주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인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다시 재생산해 줄 수 있고 근육을 잡아 주고, 그래서 그 콜라겐이 탄력, 저희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고, 재생산, 콜라겐의 재생산, 피부에 그 도움, 주름에도 도움이 되고, 네, 어 이런 성분들이 있고 인제 이런 도움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제 제가 더 알았고, 저는 인제 이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야로폼이 근육에 대한 재발달을 높여준대요. 그랬기 때문에 야로폼에서 바디 세럼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근육을 탄탄하게 해 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뭐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이 야로폼 바디 세럼을 바르게 되면 그 근육의 통증도 줄여 주고, 아까 그 베타카이오필렌이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 성분이 있으니까 통증도 줄여 주고 탄성을 높여 준대요, 근육을. 그래서 몸을 만드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제 바디 세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받으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포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 뇌에 관련된 세포에도 도움을 준대요. 저희가 뇌순환 오일로 투메릭이랑 프랑킨센스랑 코파이바를 이렇게 뇌순환 오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야로폼도 뇌순환 오일에 첨가를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게 된 부분이에요. 인제 이게 뇌에 도움을 주는데, 중추신경계처럼 예민한 곳에도 세포가 관련을, 그러니까 그 야로폼이 관련을 해 줘서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억력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또 또렷하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그런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혈액 정화 능력이 뛰어나대요. 두 가지로 보면은 혈액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는 결국 심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심장은 저희가 인제 피가 와 이렇게 돌고 돌 때 인제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심장에 깨끗한 피가 간다는 거는 그만큼 심장을 강력하게 심장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혈액 능력, 정화 능력이 깨끗하기 때문에, 혈액을 클렌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몸에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티 에이징이라고 인제 도움이 되는 거고, 젊어진다는 거는 저희가 노화가 되면서 몸에 각종 화학 물질에 그 노출돼 있던 저희의 몸 그 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되면서, 솔직히 혈관이 깨끗해지면은 젊어지고 안색이 맑아지면 주름이나 잡티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야로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혈액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건 제가 솔직히 느끼지는 못하고, 외국에서는 이걸 다이어트 오일로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야로폼을 꼭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사 기능을 도와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유를 26개월을 했어요. 26개월을 하고 끊으니까 갑자기 더 살이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유가 끝나면 먹는 게 줄어야 되는데, 끝났는데 먹는 양이 같아지니까 갑자기 살이 찌는데,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야로폼을 먹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었는데 다이어트에서 뺀 살이 더 이상 찌진 않았어요. 그게 아마 인제 요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 와서 잠깐 드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의 감소나 요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에스트로겐을 도와준다는 거는,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생리적 증후군이나 이런 멘탈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갑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갱년기 증상이나 이럴 때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야로폼 오일을 꼭 복용해야 되는 오일인 거예요. 음. 그
그러면서 인제 이 카마줄렌이 있는 성분이 염증 소염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관리를 해 준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서 인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청소년이 아닌 요즘 성인 여드름 특히 뭐 얼굴에 나지 않아도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등에도 여드름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여드름에도 엄청 그 도움이 있다고 하니깐 저는 인제 앞으로는 제가 이거는 체험해야 될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는 다들 모르셨다면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화장품 클렌징 케어를 할 때 야로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그 야로가 단연세 국화과 꽃이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다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성분 중에 나토 성분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토 성분으로 인한 그 뭐 약간의 과민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과학적으로 블렌딩이 된 거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체험은 야로폼의 체험은 제가 사실은 그 아기가 이미 100일 때 9.7 킬로를 찍었을 만큼 건강했어요. 건강했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가정에서 아기띠를 하면 어깨, 허리가 일단 아파오고 관절, 손목이나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엄마들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전에 관절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인제 그거를 주문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놓쳤고 그리고 나서 주문을 안 했던 게 이 야로폼 덕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로폼을 제가 좀 많이 먹어요 저는. 그러면서 안 먹으면 이게 먹을 때는 모르는데 안 먹으면 엄청 피로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피로하고 막 이랬는데 이걸 다시 먹으면은 좀 이렇게 활력이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비타민 C를 먹은 것처럼 비타민 C를 뭐 메가로 먹은 것처럼 저한테는 하루의 활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먹기 시작하니까는 저는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된 거 그런 오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 바르기 전에 먼저 입에 떨구고 나서 그 나머지로 인제 얼굴에 바르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야로폼 하나로 그 동안 크림도 게을러졌어요. 동안 크림을 만들려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오일이 들어가고 솔직히 수고로움이 따르는데 그거를 좀 덜 해도 야로폼을 원액을 막 바르니까 제가 솔직히 배지호 사장님의 체험을 듣고 원액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희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액을 바르는데 주름도 저는 많이 감소를 했고 제가 어 오레가노를 발라서 기미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전에 이미 기미가 많이 엷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안색이 많이 밝아지고. 그래서 피부에 대한 걸로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제가 며칠 전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니 그때도 저는 화장을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선생님 그때 원장님이 그 전쟁 중에 병사들이 상처 치유에 발랐다고 해 가지고 저도 원액에다가 바디 세럼을 추가를 해 가지고 더 발랐거든요. 그래서 보습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지루성도 엄청 건조했다가 뭐 진물이 났다가 뭐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피부 염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황산화나 인제 피로 회복, 이제 건강. 그리고 예전에 한번 원장님이 바디 세럼을 왜 파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행사가 한번 있었을 때. 근데 저는 꿋꿋하게 1 플러스 1 으로 4 병을 샀거든요. 근데 저는 어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그 도테라의 코코넛 오일로 안 되는 보습을 이 바디 세럼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원액 1-2 방울에다 바디 세럼 한 3 펌프 정도 해 가지고 얼굴에 바르거든요. 그러면 이 보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바르기보다는 얼굴에 발랐을 때 그 보습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바디 세럼도 되게 잘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이 보습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약간 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 바디 세럼도 그러니까 보습용으로는 진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디 세럼으로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경험은 여기까지고 오늘의 이제 수업은 좀 짧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름 잘 준비하셨네요. 제가 야로우펌이 원래 이제 야로우라는 게 서양 토플,
네, 네. 서양 토플인데 상처나 이 위장에도 되게 좋고 또 열을 내릴 때 해열 작용도 되게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병사들이 약이 없을 때 들판에 있는 국화과의 야로우라는 그 꽃이 되게 조금조금하고 색깔이 이뻐요. 여러 가지 색이 있거든.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을 가지고 병사들이 치유 약재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야로우라는 게 서양 토플이고 폼은 석류. 근데 아까 권경윤님이 바디 그 야로우 바디 세럼에 근육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성분이 들어 있어서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야로우가 다이어트에도 외국에서는 많이 쓴다 그랬잖아 지금. 예,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펌이 석류니까 석류는 우리 여성의 호르몬에 작용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살이 찌고 빠지고는 호르몬의 관계가 굉장히 크니까 그 밸런스를 호르몬을 좋게 해주니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거를 야로우를 혀 밑에다 떠가지고 내 몸에 이런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아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권경윤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두 가지를 알았어요. 다음에 야로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해달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지금 경민님한테 배운 거 근육도 생성시켜가지고 몸에다가 바르면 그래서 바디세럼이 나왔구나. 그 비싼 네. 걸로 바디세럼이 나왔을 때 제가 프로모션 했을 때 1+1인데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몸에다가 바디로션을 안 발라도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도. 그래서 로션을 몸에다가 바르질 않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권경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몸이 건조해서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야로우 그 세럼, 바디 세럼을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추천하거든요. 강력하게 추천해요. 강력하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그런 그 도테라에서 나오는 야로펌의 그 매력을 제가 두 가지 느꼈고, 그 우리가 군 테라피 할 때도 야로우를 넣잖아요. 필수로 넣어야겠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그 아까 네, 밸런스 맞춰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항상 지금도 넣고 있는데 그냥 내순환 오일도 야로우가 필수고 그 궁테라피에도 필수구나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렇지. 저희가 네. 처음에 뇌에 좋은 오일을 이제 도테라를 만나서 뇌에 좋은 오일이 뭐지? 뇌순환 세럼 오일이 뭐지라고 했을 때 투메릭, 강황이 뇌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투메릭만 뇌순환으로 먹었어. 그러다가 프랑킨센스를 공부하고 프랑킨센스 쓰다 보니까 그거가 추가가 됐어. 그리고 예. 또 미르가 또 추가가 됐어. 그리고 또 코파이바가 추가가 됐어. 권경민님 말처럼 야로펌도 지금 뇌순환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때 저도 그럼 나도 뇌순환에다가 야로펌을 또 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게 오일을 쓰다 보니까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아까 권경민님이 외출할 때 라벤더 가져가면 페퍼민트가 서운하니까 페퍼민트도 챙겨가고 페퍼민트 챙겨가면 프랑키센스도 챙겨가야 되고 티티르도 챙겨가야 되고 결국에는 가방에 한가득 되듯이 제가 어제 여기 우리 손가락 보면 손가락에 생손알이라고 혹시 아세요? 생손알이 사랑알이 우리 사랑알이 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무슨 어떤 거에 알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알이. 근데 생손알이라고 있어요. 혹시 생손알이가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생손알이 제가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생손알이라고도 하고 혹은 생인손이라고 하는데 생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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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낯설지만 한 번쯤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모르지만 손톱이나 발톱 주위에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뭐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뜯었대. 그런데 그게 짜릿짜릿한 통증이나 이게 약간 피도 나기도 하고 그게 며칠 지나면 손끝이 팽팽하게 붓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커져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그걸 찢어낼 수도 있는데 이걸 생손알이라고 하고 생인손이라고도 하는데 전문 용어가 있대요. 조각주위염. 조각주위염. 이렇게 뭐 우리 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거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끝에가 뭘로 끝나요? 염으로 끝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가 뜯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감염이 돼서 탱탱 불어가지고 곪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낮에부터 여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이걸 뜯어가지고. 근데 저녁 때 돼서 김치통을 닫다가 김치통을 탁 닫는데 여기를 김치통에 딱 이렇게 맞물리는 데다가 낑겨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근데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가 계속 통증이 와가지고 팅팅 부르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완전 딱딱해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돼서요. 곰겠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도테라 하기 전에 어떤 생소날이나 어디가 골물 때 보면은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골물 때까지 기다려서 골마야지 바늘로 옛날엔 터트리거나 골마야 병원 가서도 어떤 대책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뭐 항생제를 처방받는다거나 항생제를 복용해가지고 그거를 삭히는 쪽으로 우리가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가 그렇게 돼서 저녁 때 딱 누웠는데 욱신 그러면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만졌더니 엄청 탱탱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는 거실에 힐링 팔정을 여기 있나? 이렇게 우리 8개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밖에는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8개 세워놓는 거 지금 저기 거실에는 있거든요. 네, 제가 또 문 열고 나가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8개를 저는 늘 팔정을 거실에다가 놔둬요. 아니면 들어와서 힐링 터치를 하고 침을 갑자기 못 삼키게 되거나 여기 갑상선이 부었다거나 어디가 팔이 갑자기 다리가 갑자기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할 때는요. 힐링 터치 팔정을 밸런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페퍼민트하고 오렌지까지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떨궜어요. 한 방울씩. 근데 한 방울 하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발랐냐면요. 먼저 따라가지고요. 왜냐면 힐링 팔종 저희가 뚜껑 열어서 하기 사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거실에 나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손바닥에다 먼저 떨어서 제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척추 있죠. 여기 척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닿을 수 있는 데를요 발랐어요. 밸런스를.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예요? 라벤더잖아요. 라벤더도 뚜껑을 열어서 어차피 바르려고 연 거니까 열어서 또 손바닥에다가 이 앞에다가 떨궈가지고 뒤에 또 닿는 부위를 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힐링 팔정 8가지를 여기다가 다 묻혔어요. 그리고 딱 누웠는데 한 5분, 10분 되니까 얘가 뭔가가 따끔따끔거리고 욱신욱신 거렸던 게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아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만졌더니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게 딱딱한 거예요. 예, 이제 안에서 골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에 여기다 힐링 터치 팔정을 이렇게 묻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힐링 팔정을 제가 한번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혼자 티는 나진 않지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손가락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가 찍었더라? 제가 한번 단체톡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표시는 안 나요. 왜냐면 어제 찍었으면 표시가 날 건데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이게 저희 그 라벤더 그룹박에다가 올렸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옆에가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참 찍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좀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요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생소나리가 오래되면 며칠이 되면 골마서 터지거나 항생제 먹어야 돼요. 항생제를 먹으면 저희 몸에 약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반드시 어떤 거에 다른데 해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도테라 체험을 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원래 그전에도 이렇게 생소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며칠째 이게 부어가지고 사실은 주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잘 쓰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막 조작을 할 때도 여기가 어딘가 생소나리가 돼가지고 아프면은요 제대로 뚜껑도 못 닫아요. 요리할 때도 손이 아프면 그 손을 이렇게 들고 하게 되고 예, 불편해요. 특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손 써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쪽이가 아프게 되면 불편해가지고 며칠씩 고생하다가
약국 가가지고 항생제 먹고 뭐 옛날에는 마이신 같이 많이 사서 먹었잖아요. 마이신 먹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하루도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제 저녁에서 지금이 이제 하루가 된 거잖아요. 어제 밤하고 지금이면. 근데 지금요 뭔가 느낌이 있으면 발라야 되는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바를 때 저녁 때 뭐를 먹었냐면요. DDR 3개를 더 먹었어요. DDR. 왜냐면 DDR에는요 암에 좋은 그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은요 우리가 염증으로 생긴다 그러잖아요. 염증. 그래서 그 염증에는 거기 따임도 들어있고 이런 그 몸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생기는 거를 없애주는 그런 오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 알을 먹고 아침에도 또 먹었어요. 두 알을 더. DDR을. 그랬더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져 버렸어요. 음.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아까 이거 보시면요.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세포 벽을 통과할 수가 있어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도테라를 가지고 처방을 하면서 예, 의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집에서 어떤 거를 몸을 케어할 수 있는데 보면은요, 제가 지금 손가락이 생선아리를 했던 것도 세포 안에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세포 안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세포 밖으로는 박테리아가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세포 벽을 통과해서 제가 발랐잖아요. 발랐을 때 세포 벽을 통과해서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세포 벽을 통과할 수가 있어서 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가 근데 이거는요 원래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제가 밴드에다가 이 영상을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놓으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커트 몇 개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찍어가지고 올렸던 게 밴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선아리를 체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왜 얘가 괜찮아졌는지를 설명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면서 백신 맞는 것도 되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 민난시 원장님이 밴드에다가 올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나 어디 단체나 제가 뭔가를 배우러 가거나 공공장소에 갈 때 이제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민나시 원장님이 올린 거 보고 절대 안 맞아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 혈관 안에 있는 것들이 응고가 되는데 진짜 내가 평생 살면서 면역을 올려놓은 거를요 이 백신으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저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요. 의사잖아요. 의사면서 의사 가운 입고 그리고 청진기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몸의 거. 그럼 바이러스는 뭐예요? 사스도 바이러스고 메리스도 바이러스고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에 가을이나 겨울에 환절기가 될 때 걸리는 것도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바이러스는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왜? 너무 약해서 세포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약하대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 안에 DNA 뒤에 그것도 미토콘드리아 DNA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가 거기서 증식을 하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바로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약한 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숨어서 있는 애를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를 효과를 저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대. 의사가 조제해주는 약 이외에도 다른 도구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은요, 그 영양제도 있고 도테라 이렇게 진열돼 있고요.
예. 옆에 보면은 도테라 쉐이크 파우더도 있네요. 이 의사 선생님은 도테라를 가지고 왜 도테라를 쓰냐라고 하면 세포가, 예, 박테리아는 겉에, 제가 이 영상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 보면은 저희가 미니 클래스 할 때, 예, 7쪽에 있는 그림인데 세포 내 바이러스의 박테리아를 없애줌이라고 한 영상 있잖아. 사진 있죠. 거기에 셀이 세포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표시로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스킨을 통과해서 셀로 들어갈 때 그 바이러스는요 세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세포 겉에 있죠. 까맣게 돼가지고 박테리아라고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세포가 60쪽으로 사람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세포가 인지질,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약은요, 지금 시중에 있는 약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기름이 아닌 수용성, 물이라는 거죠. 물처럼 이게 수용성이라는 거죠. 근데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벽이 지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에센셜 오일이 닿게 되면은요, 빨아들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예,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 하시잖아요. 내가 감기가 오려고 하고 몸살이 났을 때 원래는 뭐 열흘 정도 내 몸이 아파야지 낫는데 바로 감기 걸리기 전이나 걸렸을 때 하루 만에 온가드를 수시로 계속 먹었더니 바로 그날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감기가 뚝 떨어졌다. 이런 체험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많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이거 설명인 거예요. 네. 셀 통과하는 거. 제가 이제 이걸 없앨게요. 공유 중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온가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고 하고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같이 온가드를 먹고 갈 때도 또 먹이고 정신없어서 못 먹일 때도 있지만 그분들 가고 난 다음에 저는 또 먹어요. 왜냐면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온 분이 코로나를 양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또 여기 그 시골에는요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말썽이야 이렇게 할까봐 진짜 온가드는 철저하게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생선알이 하나의 오일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사멸하는 것도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온가드가. 그래서 온가드를 만약에 못 드시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클로브, 온가드 안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오일 있잖아요. 계피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고 오렌지 있고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면요, 오렌지만이라도 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DDR이요 진짜 좋아요. DDR이 이빨이 아플 때 이빨도요 염이잖아요. 안에가 골맞기 때문에 충치나 이런 것들도 다 바이러스 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온가드나 아니면 그 DDR 깨트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빨에다가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만 그렇게 머금고 있으면요 부었던 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 가가지고 이빨이 아플 때 이빨을 빼는데 사실 이빨도 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빨이 아프다고 무조건 사랑니라던가 어떤 이빨을 빼버리고 뭐를 해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염증이 났을 때 지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의 그 애기들은 사실 또 충치도 많잖아요. 그럴 때 애기들한테 이렇게 온가드 수시로 먹이고 애기들한테 먹일 때는 온가드 비들레 있죠. 그리고 또 오일을 먹기 불편하다. 나는 직장생활 많이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오일을 챙겨 먹을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온가드 소프트 젤 있죠. 약간 비싸죠. 제일 경제적인 게 온가드 오일이에요. 근데 애기들 3살, 2살, 뭐 1살 이런 애들이 몸살이 나려고 하고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는요. 사실 온가드 먹이기 쉽진 않아요. 어른들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온가드 비들렛을 입에다 넣어주고 제가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레몬을 가른 물 있죠. 이런 거, 이 물이나 따뜻한 물에다가 온가드 입에다가 비들렛을 넣고 물을 먹게 하면요. 2살, 3살짜리도 그냥 쑥 넘겨요.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서 약국 가서 항생제나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는 옛날에 우리 마이신 이런 거 먹었잖아요. 굶지 말라고. 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위험되면. 예. 그럴 때 온가드를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늘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고 특히 여기 이뉴님도 계시지만 이뉴님처럼 손님이 많이 오는 샵 그런 데는요. 손님을 받기는 받아. 그렇지만 늘 그거에 대한 마음 쓰미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코로나에 걸려서 그 과정을 책을 엮어서 낸 분이 마지막에 그 힘들게 약간 좀 폐쪽이 안 좋았는데 정말 힘들게 거기서 뭐 치유했는데 폐에 열이 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날 와이프가 혼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다시 병원에 들어오고 자기가 나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거를 책으로 진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를 느끼고 제가 특히 더 온가들을 많이 사람들 오면 먹이고 저도 먹거든요. 이렇게 샵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거는요. 서로 온가들을 하나씩 물 주고 이거 하나를 먹어. 제가 여기 오는 사람이나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 이거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는 계피인데 계피가 원래 몸 따뜻하게 하고 감기에 좋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도 바이러스니까 이거 먹으면 예방돼요. 이거 계피예요. 예, 그냥 아로마를 모르는 사람한테 넓게 설명하면은요. 그 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아로마인데 계피인데 우리 이거 먹으면 서로 코로나가 누가 걸렸을지 모르니까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러고 하나를 주면은요. 그냥 받아서 먹더라고요. 예, 어제도 저희 동네 그 공구상 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이제 뭐를 갖다 주러 오셨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간다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온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에다 넣어서 복용시켰거든요. 제가 아로마 사업하는데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그 계피인데 몸을 따뜻하게 해서 바이러스에 좋으니까 이거 하나씩 먹고 대화하자고. 그랬더니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아기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신랑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요. 그렇게 먹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손가락을 보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아니고 두 번째 손가락이었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아까 사진 찍은 게 두 번째 손가락이었어. 근데 제가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벌써 어떤 손가락인지 까먹어 버렸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이 사진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네. 예.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진짜 탱탱 불어가지고 쑤셔가지고 힐링 터치 2번 했는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나시 원장님이 올려주신 영상 사실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걸 자꾸 보내지라고 해서 그걸 클릭해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예요. 여자 의사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을 검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서 그게 다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인지 뉴스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좀 약간 진실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짜라면 내 피가 응고돼 가지고 피떡이 돼 버리면요. 원래 당뇨도 혈관이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올 정도로 응고가 되면서 발을 잘라내게 되잖아요, 순환이 안 돼서. 근데 혹시나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요. 발바닥에다가 밸런스 바르고 밸런스 바르면 우리 그 영상 있죠. 밸런스 발랐을 때 혈이 그 닥터일 박사가 본인 피로 그 이렇게 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검사했더니 피떡이 져 있는 게 밸런스를 바르고 나서 다시 30초 있다가 그 변화된 것들을 영상을 찍었는데 이 탱글탱글하게 다 살아서 튕겨나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밸런스 영상. 도테라 밸런스 영상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백신 맞으신 분 저한테 백신 안 맞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안 맞았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산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맞았다 그랬거든요. 안심시키려고. 근데 예, 발바닥에다가 밸런스 바르시고 온가드 계속 드시면 그 지금 백신 맞고 좀 약간 열이 나거나 뭔가 며칠 동안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거나 이런 증세 있으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문자로 물어오시거나 전화가 오시거든요. 근데 증상들이 비슷해요. 숨이 차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열이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온가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서 밸런스 바르고 제일 좋은 거는 힐링 터치 8종을 등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해줄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그냥 손가락에다 해서 닿는 부위만. 그리고 제가 지금 찾기는 좀 그렇고, 이 척추 그림이 있잖아요. 척추를 그려놓고 척추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관돼 있는 질병이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힐링 터치를 할 때 척추를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픈 증상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척추의 모든 장기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과학적인 거래요.